자, 2025년 9월 달에 나왔던 평가원 시험지입니다. 34번부터 39번까지 문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일단 C를 삐릭 봤더니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G를 딱 봤더니 몇 번 문제가 뽀동 하고 눈에 보이냐면 37번이 먼저 보이네. 그럼 37번은 나니까 일단 나부터 풀지 뭐. 굳이 가부터 풀라는 법 없잖아. 그지? 아, 나부터 풀어야지 하고 이제 37번 보기를 먼저 읽는 거야.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가, 성년이 뭐야? 어른? 응? 어른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가를 회상한대. 얘들아, 게임 끝났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물고기가 나오네. 무슨 물? 자연물. 이걸 보면서 자기의 무슨 시절?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대. 됐나요? 네, 계속 갑니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 모습에 화자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그러니까 물고기 모습하고 자기가 살았던 모습하고 비슷한가 봐.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아이고 무슨 기억? 시린 기억. 정서 나왔다. 그지?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유년 시절은 얘들아 무슨 기억이야? 시린 기억이네. 그럼 그닥 얘들아 따뜻한 기억은 아닌가 봐. 맞습니까? 그럼 얘들아 물어볼까? 이 시 아직 안 읽었지만 이 시에 나오는 물고기도 부정적 상황으로 표시될까? 긍정적 상황으로 표시될까? 부정적일 것 같아. 그지? 느낌 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정리됐나요?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시로 갈게요. 빠방 나시 출발. 뿌뿌 갑니다. 자, 살얼음 같은데 아이고 왜 살얼음인지 알겠다. 그지? 눈치 팍 오지? 제목만 봐도. 왜? 실해야 되잖아. 맞지 얘들아? 뭐 냉온수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알겠지? 온수물 아래 뭐 이렇게 물고기 매운탕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그럼 실인 게 아니거든. 왜냐면 물고기 매운탕은 따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인 거야. 자, 갑니다. 겨울 아침 엉기를 걸어. 이제 왜 엉길인지 알겠지? 얼어야 돼. 그래야 실이지.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윈도우가 생겼대요. 어떤 윈도우일까?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 창.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살짝 창문이 생겼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선생님 눈치 깠어요. 뭘 눈치 깠을까? 선생님, 살얼음이라는 말 자체가 시리다는 말과 정말 어울리는 자연물이군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살얼음이라는 단어. 아이고, 얼음. 미안해. 얼음. 누가 이렇게 썼어? 아니야. 자, 못 본 거야. 못 본 거야. 넘어가. 못 본 거야. 쪽팔 큰일 날 뻔했다. 살얼음. 못 봤어. 편집해야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살얼음의 창. 못 보고 넘어간 사람들은 모른 척 하는 거야. 자,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훤히 보이는데, 이제 물고기 방 보면서 누구 떠올려야 돼? 어린 시절 나의 생가와 같았다. 이거 생가는 얘들아 내가 옛날에 살던 집이란 뜻이야. 갑니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갓댄 어린 것들은 찬말 웃어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맞습니까? 그럼 얘들아 우리 집도 방이 넓었던 거야? 좁았던 거야. 근데 그 좁았던 방에 식구들이 많았던 거야? 적었던 거야? 많았던 거야.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이해했단 얘기야. 마음아, 이 마음은 이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겠지.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어떤 생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 떠올리니까 얘들아 마음이 어때? 시리다 이런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그 상태로 넘겨서 진짜 풀리나 확인하러 가볼까?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 끊어. 화자의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각가 겹쳐 있겠군. 좋아요? 네.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끊어. 화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하였군. 그래요? 네. 젖을 갓댄 어린 것들 그네끼리 놀고라는 표현으로 보아. 끊어.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생가에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는군. 괜찮아?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 급한 궁리하는 물고기들의 모습에 끊어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지나야 했던 자신의 모습. 떼거지로 있었죠? 틀렸네. 정답은 4번.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가에 살고 있는가 끊어 성년이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 좋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30번 풀었으니까 이제 몇 번 보면 돼? 38번인가? 38번에 A, B가 있는데 A, B가 혹시 B가 있니? 있다. A 살얼음창 있다 얘들아. 그지? 살얼음창 A 있잖아. 그럼 A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살얼음창이 A야. A는 화자의 불안을 심화한다. 얘들아 살얼음을 보니까 막 불안해져? 아니 탈락. A는 화자의 이상향이다. 얼고 싶어? 탈락. A는 B와 달리 화자의 책임감, 얼리고자 말겠다는 책임감이야? 탈락. B는 A와 달리 못 풀어. A와 B는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는 계기다. 어머. 맞죠?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된 계기는 뭐죠? 살얼음을 보면서 누굴 떠올렸죠? 어린 시절의 생가를 떠올렸잖아요.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됐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5번은 맞는 말. 이해되셨어요? 4번하고 5번 중에 하나가 답인가 봐. 맞나요? 자, B는 아직 안 풀었으니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으로 가자. 왜냐하면 가는 아직 못 풀겠는데 나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생가. 맞지 얘들아? 그럼 물어볼까? 생가는 얘들아 어린 시절에 무슨 기억 갖고 있는 게 생가야? 시린 기억, 보기를 가지고 푸는 거야 지금. 자, 1번부터 해보자. 나의 화자는 서글퍼요. 괜찮아? 시리니까 서글퍼. 좋아. 2번 수치스러워요? 모욕적이야. 싫어. 아니에요. 그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거야? 아니야. 생가는 화자의 절망을 드러내는 공간이에요? 절망적인 거야? 아니야. 생명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야? 다 죽어나가니? 아니야. 이해돼? 그게 정답은 몇 번? 1번이네. 이거 왜 낸 거야 도대체 아이씨? 정리됐어요? 결과적으로 선택지의 용어 게임인데 얘들아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상실감, 서글픔, 소외감, 수치심, 수용, 기약, 희망, 절망, 지향, 거부. 이제 이 단어들은 얘들아 무슨 단어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야. 혹시라도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꼭 네이버에 물어봐 주세요. 요새는 국어사전이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물어보면 되잖아. 챗GPT한테 물어보지 말았지? 걔 가끔 가다가 거짓말 하더라. 알았지? 그러니까 걔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이버에 물어봐. 알았지?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뭐 풀면 되냐면은 39번 가야 돼. 왜 39번 가야 돼요, 선생님? 복이 있잖아. 복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하자고.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시는, 모든 문학은 보기가 있는 걸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여러분, 이문원 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을 착안해서 쓴 글이에요.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의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문원 노종기를 읽어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이 뭔데?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뭐하는 거? 주거나 받는 거. 자, 그럼 서로 다른 생명체가 얘들아 각각의 뭐를 얘들아 이익을 주거나 뭐 한다고? 받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새로 다른 생명체가 누구랑 누굴까요? 늙은 나무와 인간이겠죠. 거기 써 있잖아요.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무성하게 자란다며.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 지문의 내용 이미 다 정리해 줬지? 그럼 쌤 봐봐. 이제부터 이 지문에 무슨 내용 나와?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았다. 이 말 반복하겠다는 거야. 이해돼? 자, 읽어볼게. 출발.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있는데 아이고 대견하고 기특해. 응? 너무너무 고마워. 열심히 들어줘서.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100년은 된 것 같아요. 몸통은 울퉁불퉁 옹이가 적고 가지는 구불구불 뻗어 멀찍이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 성난 파도 같고요. 다가가서 보면 둥그스름한
큰 집체 같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얘들아? 묘자로 시작하는데. 묘사. 그 풍경이나 배경이나 모습이 떠오르잖아.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두 12개입니다.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 들고 가서 숙직하는 곳이죠. 호호호. 좌우에 책을 쌓아놓고 교정하느라 바빠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한답니다. 쏴쏴. 불어오는 긴바람 소리 들으며 널찍이 들이운 서늘한 그늘 아래 거닐면 몸은 대궐한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를 훌쩍 벗어난 기분이 든답니다. 호호. 그럼 물어봅시다. 나무를 얘들아 12개의 기둥이 뭐하고 있어? 받치고 있지. 그럼 이 기둥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지. 결국은 나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버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뒤에 나와.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호호. 이 나무 정말 특이하군. 나구나. 이 나무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귤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 풀 같은 풀들이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몸을 보존할 계책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야 말발굽을 짓밟거나 수레를 밟고 지나가도 손상을 입지 않지. 몸을 보존할 계책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모든 생명체는 얘들아 자기가 살아갈 몸을 보존할 뭘 갖고 있는데? 계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 늙은 나무는 줄기와 길이 몸통으로 보다 갑절을 뻗어 사방을 들여도 잘라낼 줄 모르네. 아이고 저놈은 몸통만 컸지 지 가지를 못 잘라내. 만약 받쳐주는 기둥이 없다면, 만약 인간의 도움이 없다면 부러지고야 말 거야.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즉 저 나무는 인간의 도움이 없다면 죽었을 거야. 결국 저 나무는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가 어려웠을 거야. 보기에 있는 말을 뭐하고 있는 거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묻자고 한 소리입니다.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톱으로 잘라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그럼 소도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의 뿔이 자기의 얼굴을 뚫겠네요. 맞습니까? 네, 이제야 알겠구나. 깨달았다는 얘기죠. 늙은 나무가 가축을 견주자면 뿔을 잘라내야 온전해야 할 수 있는 암소와 같다. 그럼 늙은 나무랑 누군 똑같아? 암수. 왜? 둘 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대답해주면 너무너무 예뻐요. 사람. 가축이 인간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늙은 나무도 인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구나. 얘들아 계속 같은 내용인 거 알겠어? 그러니까 기럭지가 길다고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느낌으로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갑니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네. 호호. 결과적으로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야? 자연의 인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까 34번은 여러분 공통점 물어보는 거니까 딱 보는 순간 어떤 게 답일까요? 3번 같아요? 네, 맞아요. 뒤로 넘겨보아요. 자, 그냥 여담으로 풀었고 39번 갑니다. 해도 될까요? 1번부터 갑니다.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100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끊어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맞고요. 글쓴이가 널찍이 들이한 서늘한 그늘로 인해 훌쩍 벗어난 기분이 든 것은 끊어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나요? 그렇지. 왜? 나무가 뭘 준 거야? 그늘을 만들어 준 거니까. 3번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끊어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은 자기 혼자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이익은 뭐와 뭐에 해당하는 거였어? 그 아까 있었던 그 나무와 또 뭘까? 암소에 해당하는 거였죠. 이해되세요? 네.
4번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이 인간을 턱을 잘라 해결해 주는 것은 끊어.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는 것. 좋아 좋아. 글쓴이가 이문은 등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랐다고 하는 것은 끊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좋아 좋아. 이해돼요 여러분? 계속 같은 거 반복이죠. 자, 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몇 번 문제 남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36번 하나 남았죠. 맞아요? 물론 35번도 풀기는 해도 돼. 왜냐하면 태반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으니까. 맞지 얘들아? 근데 문제 풀면서 보니까 이제 36번 하나 남았다는 느낌 들어?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야. 문제 풀 때는. 자, 그러면 일단 앞에 기억부터 비읍까지 읽으면서 요거 한번 해볼게. 갑니다. 몇 번 안 풀었어, 보리마? 선생님이? 몇 번 또 안 풀었어? 아, 38번에 4번하고 5번 남았지? 그지? 맞아. 선생님 그거 놓쳤어. 맞아요. 우리 보리미가 정답. 자, 그러면 이제 A도 이따가 보면서 할게.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눈이 침침해서 그래. 그리고 선생님이 알파벳을 잘 약해. A, B 이런 걸 잘 못 읽어, 사실. 자, 한번 해볼게. 제목이 뭐야? 북방에서. 맞습니까? 정현훈에게. 선생님 이거는 시에 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읽어요. 알겠죠? 그냥 글씨를 읽는 거예요. 읽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끊어. 나는 떠났다. 밑줄. 얘 뭐 한 거야 얘들아? 떠난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떠나는지 모르는데 떠난 거야. 부여를, 쑥신을, 바래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영을, 음산을, 아무르를, 숭가리를, 범과 사순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뭐 했단 얘기예요? 떠났단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들아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뭐 했다는 걸까? 떠났단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무슨 내용이에요? 떠났다고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계속 갑니다. 나는 그때, 언제요? 나는 그때가 언젠데요? 떠났을 때요. 자작나무, 이깔나무,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떠났으니까요. 갈대와 장풍이에 붙드는 말도 잊지 않았다. 떠났으니까요. 오로천이 맷돛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낸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뭐 하니까요? 떠났으니까요. 그럼 떠날 때 얘들아 뭐 했던 거야? 이깔나무하고 자작나무는 슬퍼해주고 갈대와 장풍은 붙들려고 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솔론이라는 애는 심리나 되는 길을 따라 나와서 뭐 했대? 울었대. 맞습니까? 나는 그때가 언젠데요? 떠났을 때요.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스한 액계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그러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됐나 봐.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고 아침에는 지나가던 사람마다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럼 얘들아 이게 떠나는 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떠나는 순간 이 뒤에 난 뭘 느낀 거야? 부끄러움을 느꼈나 봐. 계속.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은근부하던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아득한 새 옛날을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날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밑줄 떠났다와 연결시킵시다. 자, 그럼 얘들아 떠났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뭐 한 거죠? 돌아온 겁니다. 맞습니까? 돌아왔더니 이미 해는 늙었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쳤고 고래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드는데 나의 조상은 형제는 친척은 이웃은 그리운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밑줄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에 밑줄 치고 연결시킬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내용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뭐 했죠? 떠났죠. 그랬다가 다시 뭐 했죠? 돌아왔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뭐 한 거죠? 없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그럼요. 알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됐나요? 좀 이따 선생님이 이 시의 진짜 내용을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밖에 독해를 못해요 학생은. 이해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뒤로 넘겨서 36번 풉니다.
기역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끊어. 여러분 기역 분명히 맞습니까?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맞죠 여러분? 나열하여 열거하여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같은 공간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동질적 공간, 같은 공간. 여기서 뭐 한 거죠? 떠나온 거죠. 됐나요? 2번.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에서 의인화된 자연물 찾아볼까요? 자작나무, 이깔나무가 슬퍼하면 여러분들 무섭겠죠? 그죠? 갈대와 장풍이 막 붙들고 말하면 이상하겠죠? 분명히 뭐 한 거죠? 의인화된 거 맞죠?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 괜찮나요? 그럼요. 3번. 디귿에서 이별하는 장면을 유사한 통사구조로 제시하. 유사한 통사구조인지 볼까요? 자, 디귿 볼게요. 오로촌이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는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를 울던 것도, 뭐뭐하는 것도, 뭐뭐하는 것도. 문장구조가 똑같아? 맞네. 통사구조 반복되는 거 맞네요. 화자가 북방에서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않았다. 기억하는 거 맞네요.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 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4번. 리을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으로 보아. 리을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되고 변주되는지 볼까요? 리을 보세요. 리을에 보니까 여러분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근데 미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라고 돼 있네요. 맞아요? 그럼 슬픔도 시름도까지는 뭐예요? 반복이죠. 없이가 뭘로 바뀌었어요? 쫓겨로 바뀌었죠. 그럼 뭐예요? 변주네요. 이제 이해돼? 용어라고 용어. 선택지 용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용어라고 용어. 알겠어 얘들아? 근데 뒤에 뭐라고 써있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된다. 얘들아 상반된 상황에 이거? 그러니까 아이고 밖에서 또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요맘때쯤 들리는 웃음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정답은 일치가 아니라 뭐죠?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하는 게 아니라 상반된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틀렸는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시름도 없다가 시름에 쫓겼잖아. 그럼 시름도 없다가 시름에 쫓겼으면 이건 상반된 상황 맞지 않니? 그지? 근데 그거에 얘들아 일치가 아니라 얘들아 뭐지? 상반된 거죠. 맞나요 여러분? 그럼 이건 앞과 뒤에 말이 안 맞잖아. 상반된 상황이 상반된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네, 정답은 4번이다. 없다의 그 앞에서 열거된 시어를 통해 얘들아 없다의 그 앞에서 열거된 거 맞아요? 열거된 거 맞죠? 없다 앞에 조상, 영세, 진석, 이웃, 그리운, 사랑하는, 우러른, 자랑, 나의 힘 다 없대잖아. 가진 게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러니까 화자에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한다.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네, 부재한다는 게 없다는 뜻이야. 결과적으로 36번도 시가 궁금했던 게 아니고 뭐가 궁금했던 거야? 선택지의 개념어가 궁금했던 거야. 얘들아 이런 용어들을 썼을 때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렇게 애매한 단어들이 나오면 뭐 하면 돼? 일단 네이버에 묻고요. 그 네이버에 묻고도 불쾌하면 뭐 하면 돼? 선생님한테 묻고요. 선생님한테 물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쉬운 말로 바꾸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보림이가 말했던 것처럼 38번에 4번하고 5번인데요. B하고 A 중에 아까 A는 봤었죠? 살얼음차. 근데 B는 뭐였어요? 아이고, 기둥이었네, 기둥. 사람이 세워준 거, 맞지? 사람이 세워준 기둥이니까 4번 보면 B는 A와 달리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한 역할 이랬는데 여러분, 글쓴이는 나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둥은 글쓴이를 받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풀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들아, 시를 볼 때 시를 보는 게 아니라 뭐다? 선택지를 보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